안녕하세요.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 여러 왕들의 이름은 쉽게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선호입니다. 소선호는 단순히 왕의 배우자나 왕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력과 경제력, 지도력을 바탕으로 고구려 건국을 지원했고 이후 백제를 사실상 건국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두 개의 국가 건설에 직접 참여한 인물은 매우 드물며 여성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선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왜 그녀가 역사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선호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녀는 졸본지역 유력 세력인 게르부 출신 연타발의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졸본은 여러 부족이 연맹을 이루던 지역이었으며 소선호의 가문은 상당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소선호는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지역 최고 권력층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주몽은 동부여를 떠나 졸본으로 만명했을 당시 정치적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록 뛰어난 활솜씨와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지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경제력, 인재, 군사력, 지역 세력의 지지, 바로 이 모든 것을 제공한 사람이 소선호이었습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가문이 가진 세상과 인맥을 활용하여 주몽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구려 건국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선호의 후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주몽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소선호는 원래 우태와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들이 바로 비류 온조입니다. 우태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소선호는 주몽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동맹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주몽은 군사적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고 소선호는 지역 기반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고구려 건국이라는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선호는 인재를 모으고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지역 세력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업을 비유로 한다면 주몽이 창업자라면 소선호는 창업 자금을 투자하고 조직을 구성한 공동 창업자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고구려가 안정되던 어느 날 동부여에 남아있던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찾아옵니다. 주몽은 유리를 패자로 책봉합니다. 이 결정은 소선호에게 매우 큰 정치적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는 왕위 계승에서 사실상 밀려나게 됩니다. 당시 왕위 계승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였습니다. 소선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많은 권력 다툼에서는 내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선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비류, 온조, 수많은 신하와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선택은 엄청난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놓고 싸우는 대신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남하한 일행은 한강유역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류는 미초를 선택했고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례성이 훨씬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교통, 농업, 상업, 군사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소선원은 이러한 환경을 정확히 판단했고 온조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온조는 위례성에서 십제를 세웁니다. 십제라는 이름은 온조를 도운 10명의 신하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비류 세력이 합류하면서 국력이 커졌고 고는 백제로 바뀌게 됩니다. 백제는 이후 약 700년 가까이 이어지는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즉 소선원은 고구려 건국에 참여했고 백제 건국도 이끌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업적입니다. 소선호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고 경제력을 정치력으로 연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권력보다 국가의 미래를 선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인, 기업가, 전략가, 조직 관리자 모든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큰 업적을 남겼지만 소선호는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시 역사 기록은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왕과 장군 중심으로 기록되면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유교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여성의 정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고구려와 백제 모두 건국 이후에는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성 창업자의 역할보다 왕권 중심의 서술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선호는 두 나라의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기록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역사 연구에서는 소선호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그녀를 단순히 주몽의 아내나 온조의 어머니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고구려 건국의 핵심 후원자. 2. 백제 건국의 실질적 주도자. 3. 뛰어난 정치 전략가. 4. 경제력을 활용한 국가 건설자. 5. 한국 고대사의 대표적인 여성 리더.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선호는 시대를 앞서간 지도자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선호의 삶은 단순히 한 왕의 배우자로 살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인맥을 활용해 국가 건설을 지원했고 정치적 위기 앞에서는 권력 다툼 대신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강국의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만약 주몽이 뛰어난 영웅이었다면 소선호는 그 영웅이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백제 건국 과정에서는 두 아들을 이끌고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진 실질적인 창업자였습니다. 역사는 종종 왕과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를 움직인 수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소선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단순한 왕비나 어머니가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를 탄생시킨 탁월한 정치가이자 여성 지도자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